네, 엔진 이제 분해하려고 엔진실로 가지고 들어온 상태고요. 그러니까 흡기 장치랑 배기 장치는 이제 모두 탈거되어 있고 전장품도 전부 탈거해 놨습니다. 이제 요 세타 엔진이 10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는데 그 10만 주행하면서 이제 데미지를 먹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엔진 실제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원리로 구동되고 있는지 한번 분해하면서 같이 알아봅시다. 가시죠. 얘는 이제 로코암 커버, 막아주는 이제 커버예요, 커버.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구멍이 크게 두 개가 나 있을 거예요. 두 개가 이제 오일 세퍼레이터라고 그 오일에 있는 유수분을 분리하는 장치입니다. 이 안에는 실제로 이제 철망이나 이게 타공된 타공판 같은 걸로 오일은 지나가지 못하고 미연소 가스만 이제 이쪽 PCV 밸브, 이쪽 PCV랑 이쪽 이제 블로바이 라인 이쪽으로 이제 배출하는 배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코암 커버를 열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이제 캠 샤프트인데 세타 엔진만 이제 이게 중공캠이에요. 중공캠이라는 건 이제 파이프 형태, 파이프에다가 이 캠 노브를 직접 이렇게 끼워 넣어서 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해놓은 타입이에요. 굉장히 잘 돼 있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캠 노즈부는 이제 단조라서 또 엄청 내구성이 좋고요. 얘도 이제 지금 10만 정도 주행했는데 캠 쪽에는 전혀 데미지가 없어요. 얘는 이제 크랭크 풀리인데 댐퍼 풀리라고 정식 명칭은 댐퍼 풀리예요. 댐퍼 풀리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에 고무층이 있습니다. 고무. 그러니까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댐퍼 풀리라고 이름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4계통 엔진은 회전 운동도 하지만 90도로 터지는 이런 왕복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90도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역충격이 있어요. 그 역충격을 그대로 이제 전달하게, 외부 벨트에 전달하면 외부 벨트가 이제 내구성이 안 나오고 연결되어 있는 파워펌프, 알터네이터, 에어컨 콘덴사, 에어컨 컴프레셔 모두 데미지를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고무장치가 있어요. 10만 주행한 거 치고는 상태는 괜찮습니다. 프론트 케이스를 열어서 타이밍 체인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원래 엔진이. 일단 이제 프론트 케이스를 뜯으면 이렇게 타이밍 체인이 보입니다. 타이밍 체인은 이제 얘가 크랭크 축이고 얘가 이제 밸브 캠인데, 요 캠 앞에 이 큰 뭉치는 가변입니다. 가변 모듈이라 그래서 요렇게도 움직이고 요렇게도 움직여요. 회전수에 맞춰서 최고의 출력이나 이제 토크를 낼 수 있도록 타이밍을 조절하는 장치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타이밍 체인이고, 체인 밑에 있는 요 작은 체인은 오일 펌프입니다. 펌프 체인. 요 녀석이 오일 펌프고, 요 녀석도 이제 체인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해외 이제 BM도 체인 방식이고, 디젤들은 이제 이게 체인이 아니고 기계식으로 물려 있어요. 이 타이밍 체인의 텐션을 조절하는 게 요 오토 텐셔너. 이 녀석은 이제 오일 압력이 일로 주입이 되면, 그러니까 엔진이 시동이 걸리면 이렇게 체인을 살짝 밀고 있어요. 체인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유는 이제 소음이랑 정확한 밸브 타이밍을 맞춰주기 위해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이 늘어나는 거를 보정해주는 녀석도 요 녀석이에요. 이 녀석도 구조는 되게 단순하게 생겨 있어요. 이 녀석을 지금 뺐습니다. 오토 텐셔너. 요거는 신품을 샀을 때는 이렇게 핀이 박혀서 와요. 핀을 빼면은 이제 앞으로 전진을 이렇게 합니다.
전진을 하고, 그러니까 얘가 고장이 나도 이게 체인을 밀고 있는 요 걸림새가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잘 터지거든요. 터지면 이제 이렇게 뒤로 체인이 완전 리턴하게 되면 이 체인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느슨해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체인이 이탈할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예전 이 스토퍼가 없는 기능의 오토레시는 터지면 이제 체인이 넘어서 엔진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녀석은 이제 체인 가이드. 체인 가이드 역시 여기 체인 자국이 나 있어요. 보시면 살짝 나 있어요. 아우디는 이게 고질입니다. 아우디 차들은 이 체인 가이드가 너무 많이 딸거나 이 가이드 자체가 파손되는 차들이 많아요. 근데 아우디 차들은 이게 타이밍이 또 뒤에 있습니다. 미션 쪽에 붙어 있어서 이 가이드가 소손됐을 때 정비에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엔진을 무조건 내려야 되고 미션도 같이 내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벤츠도 이 체인을 뒤로 보내고 있어요. 프론트 이제 앞쪽 공간이랑 이런 것 때문에 타이밍 체인을 전부 미션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체인, 이런 체인 구동류가 이제 미션 쪽으로 가면은 좀 좋은 게 뭐냐면 그쪽에 이제 플라이 휠도 물려 있고 이래서. 왜요? 플라이 휠이 왜요? 아니 들었지? 플라이 휠. 아줌이 됐다는 내가 플라이 휠이라 그랬다고요? 아닌데 플라이 휠이라 그랬는데. 그쪽에 이제 플라이 휠도 물려 있고, 그쪽에 이제 플라이 휠도 물려 있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런 구동 장치들이 플라이 휠 쪽으로 가면은 그 플라이 휠이랑 이제 아무래도 가까이 있어서 이런 비틀림, 크랭크의 비틀림 저항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저항체가 물려 있고 이제 플라이 휠 쪽에도 저항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동축이 물려 있으니까. 근데 미션 쪽으로 가면 그런 비틀림 힘이 조금 덜 받는다라고 해서 뒤쪽으로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내면서 프론트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이제 오버행이라 그러죠. 범퍼도 많이 짧게 설계할 수 있고 그런 강점이 있어요. 체인은 이제 현대에서도 쓰고 모든 브랜드들이 쓰는데 사일런스 체인이라 그래서 저소음입니다. 저소음. 체인 치고 소음이 안 나는 디자인으로 돼 있어요. 이건 특허를 현대가 갖고 있습니다. 그 원래 이제 개발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거랑 거의 흡사해요. 흡사한데 특허는 현대도 가지고 있어요. 그 체인에는 이렇게 별도의 타이밍 마킹이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요 캠에 있는 요 마킹에 체인의 요 마킹, 요걸 맞추면 굳이 막 그 타이밍 작업을 한다고 실린더를 돌리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요 마킹만 정확하게 껴주면 끝입니다. 캠 잡아주는 커버는 다 제거를 했고, 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하는 일은 밸브를 눌러주는 거예요. 흡기 밸브, 배기 밸브를 눌러주는 건데, 쉽게 보시면 이런 밸브가 있어요. 엔진에는 이 밸브를 직접은 안 다이고 여기 이제 따로 타펫이 있는데, 이 타펫 밑에 밸브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 밸브 스프링에 여기가 이제 밸브 스프링이 껴지는 거죠. 쉽게 이렇게 있고 돌아가면서 캠 노브가 얘를 밀어서 누르는 겁니다. 누르고 다시 올라오고, 요게 다예요. 여기부터 여기가 열리는 시간이에요. 밸브가 열리는 시간. 그 시간을 여기에 살을 더 크게 만들면 더 오래 열려 있겠죠. 그 더 오래 열리게 하는 게 하이캠 샤프트입니다. 하이캠. 그게 끝이에요. 얘가 배기캠, 얘가 흡기캠. 그렇게 돼 있어요. 헤드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탈거된 상태입니다. 헤드를 탈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세타 엔진의 가장 큰 이슈죠. 이렇게 긁힘 문제, 실린더 긁힘 문제는
현재 이 엔진은 크게는 없어요. 크게는 발생은 안 돼 있고 세로로 스크래치가 있긴 있어요. 근데 막 그 오버홀 해야 될 정도, 블록을 교환해야 될 정도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옛날 엔진들이 이게 오버홀이 보링이라 그래서 이 홀을 재연삭해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부속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버사이즈 피스톤. 그러니까 여기를 깎으면 실린더가 더 커지잖아요. 더 커진 거에 적용할 수 있는 더 큰 사이즈의 피스톤을 OEM에서 팔았습니다. 현대에서. 근데 요 세타 엔진은 지금 팔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블록이 이상이 생기면 무조건 교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라이너를 박는다던가, 그러니까 여기에 쇠재질의 실린더 모양의 라이너라는 게 있거든요. 파이프 모양인데 그걸 박아서 쓰기도 하는데 그걸 고정하는 기술력이 국내엔 아직 많이 떨어져서 트러블이 아직 많은 상황이라 그냥 블록을 신품으로 교환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색적인 건 요 위에 실린더 옆에 이렇게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이게 이제 냉각수가 흐르는 통로인데 이거를 오픈데크라고 많이들 하세요. 오픈덱. 그러니까 위에가 열려 있다. 오픈덱 블럭이고 위에가 막혀 있는 엔진들이 있어요. 그 엔진들은 이제 클로즈덱이라고 하는데 그 막혀 있는 엔진들이 강성이 더 좋아요. 고출력을 올렸을 때 문제도 없고 이래서 이 세타 엔진도 그 클로즈덱으로 개조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고출력 올리시는 분들 중에. 근데 그건 아무래도 순정품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리스크는 있습니다. 내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말하는 정비사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 물봉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가 냉각수가 흘러가는 그 라인이에요. 근데 요게 있는 이유는 이 실린더를 주물로 만들면은 안에 이제 냉각 라인도 주물로 안에 있어요. 모래로. 그 모래가 있는 상태에서 쇳물을 붓고 안에 냉각 라인을 설계했던 그 사형이라고 그러죠. 사형. 모래로 된 틀. 그 모래로 된 틀을 일로 빼내려고 이 구멍이 있는 거예요. 진동기 거기에 넣으면은 그 안에 있는 사형이 가루가 되면서 요런 데로 이제 빼내는 거죠. 빼내고 여기를 막은 겁니다. 얘는 압축 행정이고 얘는 폭발 행정.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둘이 올라온다고 둘 다 압축 폭발이 아니고 그 사행정인데 얘네는 흡입 압축, 얘네는 이제 폭발 배기 이렇게 행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블럭에 붙어 있는 요거는 노킹 센서입니다. 노킹 센서. 저희 병원 가면 의사들이 청진기로 이렇게 진찰하듯이 그 엔진한테는 이게 청진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이상 노킹 음이죠. 말 그대로 노킹 소리입니다. 요런 쇠 부딪히는 소리. 요 음을 요 녀석이 검출해서 ECU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노킹이 나고 있다. 이제 엔진 하단부로 왔습니다. 하단부에는 이제 오일 팬을 제거를 했고, 이게 오일 팬이에요. 오일 팬인데 그 광유만 쓰셔갖고 슬러지가 굉장히 많이 퇴적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오일팬을 떼내면 이 펌프가 보입니다. 요거는 아까 타이밍 이제 체인이랑 연결되어 있었던 녀석인데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 오일을 빨아서 송출해서 이쪽 라인을 가고 요 라인을 통해서 오일 필터로 갑니다. 필터. 오일 필터에서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다시 엔진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요게 오일 라인 루트입니다. 요 오일을 빠는 요 스트레이너는 오일팬 최하단부까지 내려가 있어요. 거의 다일락말락. 그래서 왜 지나가다가 돌 같은 거 치셔가지고 오일팬이 찌그러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찌그러졌다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찌그러져서 스트레인을 이렇게 막으면 엔진으로 오일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일팬에 데미지가 있으면
교환을 하셔야 돼요. 저희 많이 아는 이제 엔진 오일 찍어보는 딥스틱 게이지예요. 딥스틱. 그러니까 오일 레벨 게이지인데 이 레벨 게이지의 F가 여기입니다. F선이 여기인데 정비소에서도 그러고 오일 이제 교환하는 샵에서도 F 이상 넣으면 크랭크 축에 오일이 부딪혀서 엔진이 무거워진다라는 이제 소문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소문입니다. 그 F 이상 넣었다고 해서 연비가 떨어지고 차가 안 나간다라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오일량이 그만큼 많아져서 오일이 웜업 되는, 그러니까 오일이 부드럽게 작동할 수 있는 작동 온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지, 무조건 이 로우 라인이나 중간에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뜯어서 보시면은 그 말도 안 된다는 게 지금 이제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더 이상 이 F선보다 많이 넣으면 다인다라는 그런 이제 소문을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안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F선 또는 F선보다 살짝 위가 정상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주행할 때는 저희가 F선에 오일을 맞췄다고 해도 주행할 때는 이 헤드 쪽으로 오일이 상당량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오일 팬에서는 F가 아니라 로우나 중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엔진 오일을 교환하더라도 저는 F보다 더 위로 넣습니다. 왜냐면 전 기계적으로 뜯어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얘는 세로 배치라서 코너링을 아무리 급격하게 세게 탄다고 해도 이 크랭크 축에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로 배치 엔진들이나, 그러니까 엔진이 세로로 있는 애들은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크랭크 축이랑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가로 배치 엔진들은 오일이 이렇게 쏠리면서 크랭크 축에 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느낄 수 있지만 세로 배치 엔진은 이 차 전격 용량이 뭐 한 5리터다 그럼 6리터까지 넣어도 기계적인 마찰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일 팬을 완전히 탈거하고 크랭크 축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이거 떼냈고, 네. 오일 팬 떼고 이제 크랭크 축을 완전히 볼 수 있게 분해를 했습니다. 이제 피스톤을 빼서 피스톤 상태랑 그리고 피스톤 작동을 좀 같이 보시죠. 얘는 이제 메탈 베어링입니다. 면 베어링이에요. 이게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에요. 세타 엔진은 실제로 직분사 엔진은 이 내부 고발자가 있었죠. 이 메탈 베어링 재질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체 리콜을 해야 된다라는 내부 고발자가 있었는데, 근데 이 메탈 베어링이 그렇게 강한 소재는 아니에요. 근데 직분사에도 같은 소재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분사는 순간적인 폭발 압력이 더 세기 때문에 메탈 베어링을 더 강한 재질로 가야 된다라고 그 사람은 밝혔죠. 까진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는 원래 이 까만 게 몰리브덴이라 그래서 그 되게 매끈하게 해주는 코팅을 해놨는데 그 코팅이 다 날라갔어요. 날라갔고, 그리고 이제 슬러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랜드랑 요 히트댐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히트댐이라고 이제 열을 막아주는 그 자리까지 슬러지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어요. 그 링도 마모도가 굉장히 좀 진행된 상태예요. 피스톤 링도. 피스톤 상부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막상 이렇게 뜯어보니까 상태는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피스톤은 교환을 해야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전부동 방식이라 그래서 피스톤 핀이랑 이 피스톤이랑도 자유롭게 놓을 수 있고,
이 커넥팅 로드랑 피스톤 핀이랑도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동식이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매끄럽게 움직이진 않아요. 얘도 이제 슬러지가 많이 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때 이제 벤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약간 아름모예요. 밑에가 넓고 85.95 정도 나오고요. 85.45. 그러니까 위에가 더 작습니다. 밑에는 넓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열 받았을 때는 이게 똑바로 돼요. 근데 열 받기 전에는 이게 피스톤이 실린더에서 살짝씩 놉니다. 한 100분의 5mm죠. 그러니까 사람 머리카락 두께보다 조금 더 얇은 공간을 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열 후열도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고, 위에가 좁고 아래가 넓습니다. 그리고 크랭크 축은 이렇게 카운터 웨이터라는 게 있어요. 주걱인데 이 피스톤이 내려오면 이 카운터 웨이터는 반대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진동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톤이 내려오는 그 힘을 얘가 반대로 위로 올라가면서 그 진동을 상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저희 뭐 시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내려가면 얘가 올라오고, 카운터웨이터를 작게 만든 엔진들이 있어요. 그런 엔진들은 이제 이게 엄청 무거워서, 그런 엔진들은 이제 회전 반응성은 되게 빠른데 진동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 박스 엔진들 같은 경우는 이 카운터웨이트 역할을 반대편 실린더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게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이 카운터웨이트 자체가 없어요. 없거나 아주 조그맣게 있어요. 피스톤은 다 빼낸 상태고 이제 크랭크 축만 드러내면 되는데, 이제 크랭크 축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그 크랭크 축을 이 앞뒤로 잡아주는 베어링이 있어요. 그 베어링이 이제 요 사이드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 없으면 크랭크 축에 이렇게 놀게 돼 있어요. 요게 제일 마모가 심한 차들이 이제 수동 차들인데, 수동 클러치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가다 보면 정차 시에 클러치를 계속 밟고 있는 분이 계세요. 클러치를 계속 누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클러치가 이쪽에 장착되어 있거든요. 클러치를 밟고 있으시면 크랭크 축을 이렇게 계속 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고 있는 거라서 엔진 회전에도 안 좋고, 이 사이드 베어링이 다 따라요. 많이 따라요. 그리고 특히나 튜닝용 클러치 끼신 분들은 순정 압력판보다 더 센 압력판을 갖다 껴놨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더 큰 힘으로 크랭크 축을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이드 베어링이 제일 많이 훼손이 돼요. 그러니까 수동 타시는 분들한테 이거는 조금 메인터넌스 팁을 드리자면, 그 쓸데없는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정차 시에는 클러치를 완전히 떼주시는 게 엔진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베어링이 쉽게 갈리는데, 이 갈리는 게 바로 이 메인 베어링, 크랭크 축 메인 베어링 쪽으로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오일 필터에서 정화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쇳가루는 크랭크 축에 그대로 공급이 되고 대메탈을 다 수선시키는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보면 사이드 베어링이 여기 데미지가 있거든요. 데미지가 있는데, 아까 이제 피스톤 빼면서 이 베어링, 피스톤 메탈 베어링, 소메탈에는 전혀 데미지가 없었어요. 소메탈은 이제 오일 펌프에서 공급을 받으니까 그런 데미지는 없었는데, 이렇게 대메탈 쪽은 보면은 이렇게 데미지가 있어요. 세로줄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로줄이 간 요 이물질은 요 사이드 베어링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메인 캡 자리 바로 옆에서 데미지를 먹은 겁니다. 요 사이드 베어링이 장착되어 있던 요 녀석이 지금 마모도가 제일 커요. 그래서 수동 타시는 분들은 정차시나 그럴 때 그냥 클러치를 떼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랭크 쭉 들어내고 이제 끝. 이제 엔진 분해는 다 끝났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분해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이제 설명만 하는 요렇게 촬영은 했습니다. 요 촬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모텍 채널에서 이제 앞으로 다루는 다시 할게요. 모텍 채널에서 앞으로 다루는 그 엔진 기술이나 엔진 관련 부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주제를 이해하기 위한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재미없었겠지만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 생각하는 거 있어요? 다음 편 생각해 놓은 거는 배기 매니폴더 터보 차저 이렇게는 생각해 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